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만들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영욱입니다. 자, 오늘 할 강의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제 고대 문화 부분 들어갑니다. 문화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화를 들어갔을 때 얘기할 게 있는데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여러분들 사상사예요. 사상사에서도 제일 먼저 뭐부터 보느냐? 다른 게 아니라 유교 사상. 그래갖고 오늘 할 거는 여러분들 고대 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대 유교하니까 여러분들 벌써 유교 머리 아파 이러는데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쉽게 가시면 됩니다.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씩 보죠.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유교가 될 것이고 고대 유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단순하게 유학만 얘기하지 않고 역사서까지 여러분들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바로 어느 나라에 어떤 유학의 발전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가 있었냐? 어떤 어떤 역사서를 썼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여러분들 삼국시대에서도 어느 나라가 되겠습니까? 고구려가 되겠죠. 고구려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소수리망 때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태학이라는 국립대학을 세워요. 여러분들 국립대학. 지금이야 각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이 제일 중요하고 한국사는 조금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영수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언제는 이 삼국시대 유학을 중시하는 시대에는 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학에서 바로 유교 경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방에다가는 무엇을 두었느냐? 경당이라는 걸 두었어요. 경당. 경당은 평양천도 이후에 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유교 경전과 함께 무엇까지 가르쳤냐? 무술까지 가르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고구려에는 유기 백권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어느 왕 때가 되면 영양왕 때 왕의 이름을 써준 데 이유가 있습니다. 영양왕 때 역사책으로는 무엇을 썼냐면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신집 5권이라는 걸 썼어요. 신집 5권. 자, 신집 5권은 바로 뭐가 되냐? 6이 100권이나 되는 역사책을 5권으로 줄였다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태학, 경당, 그 다음에 이문진의 신집 5권이 나오면 고구려의 유교 발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 백제가 있습니다. 삼국시대에서 백제. 자, 백제 같은 경우는 특정 학문에 능통한 사람들을 바로 박사라고 불러요. 박사라고 불러서 뭐가 있었냐면 의사는요, 당시 의박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천문학자, 이 천문 하늘 보는 거에 능통한 사람들은 설마 천박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천박사 아닙니다. 역학이라고 했고 역박사라고 불러요. 그것도 좀 이상한가? 역박사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가 있냐? 5가지 경전에 능통한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부르느냐? 오경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경박사. 이 박사들이 학문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들이죠. 실제로 오경박사 중에서 유명한 사람은 왕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왕인 박사 같은 사람은 아예 어디로 갔냐면 일본에서 스카웃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왕족들을 가르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책으로는 여러분들 어느 왕 때가 나오느냐? 근초고 왕 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초고 왕이라면 백제가 잘 나가던 시기인데 맞습니다. 잘 나가던 시기예요. 자, 고웅이란 사람이 백제석이라는 역사책을 썼어요. 백제석이라는 역사책을 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라. 아직 통일되기 이전의 신라가 됩니다. 신라에서는 바로 뭐가 있었냐면 임신서기석이라는 돌이 있었어요. 임신서기석. 임신서기석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사진으로 한번 보죠. 바로 이 돌이 임신서기석입니다. 임신서기석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기 보면 교재에도 여러분들이 보면 다 보일 텐데 뭐라고 글씨가 쫙 써져 있어요. 어떤 글씨가 써져 있냐? 임신년에 두 화랑이 맹세를 합니다. 앞으로 3년 내에 유교 경전을 몽창 다 읽어버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자? 나라에다 충성을 다하자. 이런 것들을 맹세를 하고 단순하게 그 맹세 글을 종이에다 써놓은 게 아니라 오래가기 위해서 아예 어디다가 돌에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 돌이 실제로 발견이 됐죠. 그렇다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유교 경전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이미 유교 경전들이 어디에 들어와 있었다? 신라 사회에 들어와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갖고 임신서기석이 바로 신라의 유교 발전을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책으로는 뭐가 나오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진흥왕. 잠깐만. 진흥왕이라면 역시 6세기에 신라가 잘 나갈 때 임금인데 진흥왕 때인데 진흥왕 때
거칠부라는 사람이 무엇을 썼느냐? 국사라는 역사책을 썼어요. 국사라는 역사책.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히 공통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공통점들이 있느냐? 여러분들 근초고왕, 진흥왕, 4세기 백제의 전성기, 그 다음에 6세기의 신라의 전성기 잘 나갈 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뚱맞게 영양왕은 또 누굽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신지 모건을 쓰기 2년 전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수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수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수와 고구려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무조건 고구려가 이긴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야, 당시 고구려가 수한테 이겼다. 당대 세계 최강국은 바로 누구였냐면 수나라였어요. 왜? 대가리 쪽수가 제일 많으니까. 그런 수나라를 여러분들 고구려가 밟았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 이때 고구려는 동북아시아 최강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역사책을 쓴 시기는 대체로 그 나라가 셌을 때입니까? 아니면 약했을 때입니까? 셌을 때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도대체 이럴 때 왜 이런 역사책을 썼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무엇? 막강한 국력과 막강해진 왕권을 무엇하려고? 과시하려고 이런 역사책을 썼다라고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지금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삼국시대를 지났으니까 어느 나라로 가느냐? 통일신라로 갑니다. 통일신라에서는 국학이라는 국립대학이 생겨요. 이 국학이라는 국립대학을 만든 사람은 바로 누구였느냐? 신문왕이었습니다. 신문왕 하면 여러분들 모두 다 지금은 기억을 하시죠? 왕권이 굉장히 강했던 때 왕이 바로 국학입니다. 아니, 그 신문왕이 됩니다. 그래서 신문왕 국학을 만들고 국학을 통해서 왕한테 충성하는 인재를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학의 설립 목적은 무엇을 강화한다? 왕권을 강화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 국학의 성적에 따라서 관리를 뽑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 제도가 워낙 독특해갖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독서삼품과라는 제도예요. 자, 독서삼품과라는 건 바로 뭐냐? 자, 국학의 성적을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갖고 국학에서 공부한 걸 여러 가지 책들을 경전을 공부하는데 상위권에 상, 중, 하로 나눠서 상위권한테는 여러분들 좋은 벼슬을 줍니다. 그 다음에 중위권한테는 중간 벼슬을 줘요. 그 다음에 하위권한테는 좀 낮은 벼슬을 줘요. 자, 이렇게 국학의 내신 성적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관직의 높낮이를 구분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독특한 조항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슨 조항이 있었냐면 모든 사상, 제자백과 모든 사상과 그 다음에 제자백과 모든 사상과 모든 경전에 능통한 자는 골품을 뛰어넘어서 어떤 관직에라도 등용될 수 있다란 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골품제란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 골품제에 따르면 분명히 그 사람의 골품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육두품 같은 경우는 최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제6품인 아창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걸 능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좋아하느냐? 육두품 같은 사람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이젠 옛날엔 진골만 할 수 있었던 관직도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야 하고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누가 반대했겠어요? 진골 귀족들이 반대했겠죠. 결국은 이거 성공했냐? 실패로 끝납니다. 아니 왜 실패로 끝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독서삼품과가 바로 언제냐면 원성왕 때예요. 원성왕 때. 원성왕 때고 문제는 이때는 여러분들 중대가 아니라 왕권이 약해진 하대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독서삼품과는 실패로 끝나고 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유학자들도 유명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첫 번째가 강수, 그 다음에 설총,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여러분들 최치원 같은 인물들이 있어요. 최치원. 자, 강수, 설총, 최치원 같은 인물들이 있는데 여기다 왜 이렇게 줄을 그어놨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강수나 설총, 최치원은 몽땅 다 육두품 출신들이에요. 육두품.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똘똘해도 올라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육두품들의 모습이 중대하고 하대하고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중대는 오히려 육두품들 누구랑만 손잡으면 왕하고 손잡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진골들 누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을 뒷받침해주고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가 되고 하대로 가면서 정치 비판 아주 심각하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강수는요, 이 이름이 아주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냐면 강수가 무슨 뜻이냐? 강할 강자에 머리 숫자, 일명 돌대가리입니다. 아니 돌대가리라니 무슨 얘기냐? 아, 원래 이름은 강수가 아니라 자두 이런 이름이었다. 자두가 더 이상한가? 자, 그런데 워낙 외교 문서를 잘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외교 문서를 워낙 잘 쓰니까 왕이 불러서 야, 한번 강수 이 자두 선생 이름 얼굴 좀 한번 보자 했고 딱 불렀는데 머리가 앞장구 뒷장구에 머리가 되게 컸나 봐요. 그런 거 왕이 막 웃으면서 당신 머리가 진짜 단단하게 생겼다. 그래갖고 이름을 돌대가리로 바꿔라 해갖고 돌대가리로 바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외교 문서를 써갖고 왕을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설총은요, 아버지가 누군지 압니까? 원효입니다. 원효의 아들이에요. 원효의 아들인데 설총은 무엇을 했느냐? 화왕계라는 걸 써갖고 왕한테 충고를 해줬어요. 화왕계의 내용을 보면 모란이 꽃들의 왕인데 여러분들 모란 앞에서 자, 할미꽃. 이 할미꽃은 예쁘지는 않지만 충신을 상징해요. 그에 비해서 장미, 아우 예뻐요, 예뻐. 예쁜데 문제는 이쪽은 조금 간신을 뜻해요. 그런데 그걸 빗대 갖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엇? 예쁘지만 간신인 장미를 가까이 하겠느냐? 아니면 비록 보기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신인 할미꽃을 가까이 하겠느냐? 그래갖고 충신들을 멀리 내치지 말라고 왕한테 충고를 하는 인물이 바로 설총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누굴 돕고 있다? 왕을 돕고 있다. 그래서 중대의 육두품이에요. 하지만 최치원 같은 경우는 신라 하대입니다. 특히 이 사람 무엇을 했느냐? 당나라에 유학 가고 당나라에서도 이름을 떨쳤어요. 그리고 나서 내 조국 신라가 위험하다 하니 내가 개혁안을 내고 이 나라를 바꾸겠다 해갖고 개혁안을 내러 들어오죠. 그래갖고 이 사람은 진성 여왕한테 개혁안을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냐고요? 개무시당하죠. 그러자 이 사람 응거해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 똑같은 통일 신라지만 어쨌든 하대의 육두품이 돼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역사학자로서는 누가 있었냐? 김대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대문은 무엇을 썼느냐? 화랑세기, 화랑의 역사를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승전, 예승려에 대한 얘기, 그 외에도 뭐 한산기 같은 것들을 썼지만 애석하게도 이 책들은 지금 현재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발해에서는 바로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주자감이라는 국립대학이 있었어요. 발해 국립대학은 여러분들 주자감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나오면 각각 어떤 단어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찾으실 수 있으면 문제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우리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 여러분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삼국시대 역사 편찬에 관한 내용이다. 기억 디귿에 들어갈 답을 고르면 갖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고구려 영양왕 때 이문진이 쓴 거. 자, 뭐가 되겠습니까? 신지 모건. 이 두 가지가 맞죠. 그리고 백제 근초고왕 때 고흥이 쓴 건 백제 서기가 맞죠. 어우, 정답 나와 버렸네요. 그 다음이 신라 진흥왕 때 거칠부가 쓴 거 국사가 딱 맞죠.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되는 건 몇 번? 1번이 정답입니다. 정답 찾으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됩니다.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학문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뭐가 있냐? 춘추 좌시전, 얘기, 문선을 읽어 뜻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논어 효경에도 밝은 자를 상품으로 하고 여러분들 상품이란 말이 나옵니다. 국내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중품으로 하고 국내 효경을 읽은 자를 하품으로 한다. 또 오경, 삼사와 제자, 백가, 책에 두루 능통한 자가 있으면 특채에서 등용한다. 특채에서 등용한다는 얘기는 특별히 채용해서 어떤 관직이라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건 아무리 봐도 뭐가 되겠어요? 독서 3품과가 됩니다. 독서 3품과를 시행한 나라라면 여러분들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통일, 신라가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찾아보죠. 수도에 태학을 설치했다. 수도에 태학을 설치한 건 어느 나라? 고구려. 유학 지식에 밝은 오경 박사를 두었다. 어느 나라? 백제. 과거 제도를 통해 관리를 등용하였다. 과거 제도는 고려 이후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갖고 이 고대에는 과거 제도 자체가 없어요. 강수, 설총 등의 유학자가 활동하였다. 맞네요, 여러분들.
강수, 설총 등의 유학자가 그 시기가 아니라 그 국가라고 했으니까 통일신라 차지만 맞기 때문에 4번은 맞죠. 유학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치했다. 여러분들 주자감이라면은 어느 나라가 되겠습니까? 발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고대 유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